없지. 서울을 바라보니 백악산, 타락산, 목멱산, 인왕산 그 모습이 신기하다. 내 이름은 모독인디 소설가 지망생이라. 소설이라면 싸그리 다 태워 없애려 드는 아버지 몰래 대소설 소현송록 15권을 빌려 옆구리에 두르고 종이를 한 묶음 사서 가슴에 품고 밥비 방에 기어 들어가 소현성과 그 어미 양부인의 이야기를 읽고 소설을 지을 마음에 들떠서 급한 발걸음을 옮기던 초여름 오후였던 것이었다. 휘리리리리리 불쩍 소표교 다리 위에 저것이 무엇이냐? 개구리냐 참새냐? 개구리 참새 아니면은 저것이 송골매냐? 뜻밖의 강대 하나 공중제비를 돌아 내 앞에 내려앉아 이마로 내 가슴을 쓱 하고 밀려하던 것이었으니 물에 찬 제비처럼 철괴물을 주던 광대가 갑자기 수표교 한가운데 딱 하니 서서는 야채 야채 채채기를 해대는디 조선의 으뜸 광대 조선 제1의 추남 달문의 생김새라. 어찌나 못생겼는지 하기 박진훈 내 딸인 방상시 온갖 악행을 일삼는 악귀라 불기더라. 기미까지 찢어진 큰 입은 사과 하나를 공중으로 휙 던져 꿀꺽 삼킬 만큼 보통 사람의 2배 입보다 더 낮은 콧등 동그란 콧구멍에서는 파리와 꿀벌이 이웃사촌이 되어 들락날락 통거 애초에 털 하나 없는 눈썹 아래로 쏟아질 듯 흔들리는 왕방언론. 얼씨구 철씨구 치와자존네 우리는 개천의 거지 개천 아픈 우리 집 마당 광통교는 지붕이라. 얼씨구 철씨구 치와자존네 우리는 조선의 거지 조선천지 우리 집 마당 하늘 구름이 지붕이라. 산에 하나가 산대 꼭대기로 우뚝 올라 팔뚝을 드니 해동청 한 마리가 깃털 구름에서 후더더더더덕 내려오는데 붉은 진달래 가득 피고 척강한 선녀가 노래를 시작하는구나. 여인들이 목소리를 더하며 차례차례 등장하니 연꽃 국화 개나리 철쭉 매화수국 장미까지 흐드러지고 여덟 여인 합창에 울긋 불긋 온갖 꽃들이 산대에 만발하는구나. 아이씨고. 장미 여인은 건무의 신 운심이요 해동청을 부르고 여덟 여인에게 꽃을 바친 사내는 이게 으뜸 광대 달무지로구나. 이 둘의 싸움이 과연 어이 될꼬? 운심이 쌍검을 휘저으며 삭처럼 달려드니 달본도 피하지 않고 곰처럼 나오며 두 팔을 왕대처럼 높이 높이 들었다가 쌍조를 단숨에 싹둑 자르니 구경꾼들 놀라 차빠져 와 비명을 지르고 놀이판엔 장검 4개가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 떨어지는구나. 헌데 달문과 운심은 떨어지지 않았으니 두 사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나라님이 달문을 찬찬히 보시다가 왜 난을 일으킨 자들과 손을 잡지 않았느냐 하문하시니 또 달문이 답하기를 나 저리 바뀌면은 달라지나 육방하전이 바뀌면은 달라지나 우리 고을 사또가 옆 고을 사또와 자리를 바꾸면은 달라지나 당하관이 당상관 되고 당상관이 당하관이 되면 달라지나 나라님이 바뀌면 가뭄에 단비 내리고 나락에 붙은 벌레들이 똑 떨어지고 나라 국간이 열려서 아무도 죽지 않게 되나 나절부터 나라님까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고 허나 그들을 없애고 우리가 이 자리를 차지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네. 자신을 알아야 해.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을 갖고야 해. 달문의 손이 나라님을 향하니 이보다 더 큰 불충이 어디 있겠느냐. 나라님이 그 손을 노려보시면서 명하는디 감히 과인에게 삿대질을 한 죄 나라에서 할 일을 거지가 하겠다 덤빈 죄 여태껏 혼인하지 않고 풍속을 해친 죄 이 모든 것들이 가볍지 않다. 곤장 30대를 치고 함경도 경성으로 1년 유배를 보내렸다. 달문이 곤장 30대를 맞고 함경도로 기양간단 소문이 도성의 소나기처럼 퍼져갔구나.